아버지 유해 모셔올 돈을 장만했죠. 모셔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브로커 돈을 내가 안 따나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오빠 동생을 잡혀가면 그거 구출하겠다고 하다 나니까 또다시 7천만이라는 빚을 지게 됐어요. 또 북한에 내보낸 돈, 그러니까 군아들 데려온 브로커 돈 하니까 브로커인데 간 돈만 7천만 되더라고. 그 7천만 빚을 물기를 생각하면 하지라도 집은 있는데 작은 아들이 캐나다에서 호출했죠. 빚을 졌는데 우리 서희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보자. 하자. 결과적으로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일단은 이모가 북한에서도 수많은 돈을 벌어봤고 망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지금은 집도 빌라여도 내 집이라고 자그마한 거지만 마련을 했잖아요. 네. 이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와서 제가 국군포로 일에 왜 매달렸냐. 네, 왜 매달렸습니까? 아버지 유고를 모셔매설에 형제를 정치범 보냈기 때문에 네. 조카들이 나한테다가 내 아버지를 내놔라고 내 엄마를 왜 보냈냐고 그 절절한 그 원망들이 있었고 눈을 감을 때 아버지가 고향에 한 번만 가봐서 3일만 가서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내 조상의 묘를 돌아보고 내 고향 땅을 밟아보고 내 친인척을 만나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간절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북한에서 살 때 아버지 전우들이 눈 감는 모습들을 총살당하는 모습들 정치범에 끌려가는 그 모습들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40대 정치범에 그 보이부 갱생의 수갑차에서 갈직에 나로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던 눈빛 그런 것이 나는 이 마음이 떨어앉고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간절함,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기 싶어서 그 절절함이 중모, 분노, 그 다음에 이게 팍 터지게 되면은 자기가 꽃도 피워보지 못한 국군포로 영혼들이 남은 이 한 몸을 국군포로 영혼들에다 바쳐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살았어요. 그 살아서 여기까지 남한에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혹은 그리고 또 가장 알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살아서 국군포로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면 우리 정부가 뭐 돈을 주거나 그분들이 한 30-40년을 보상해주는 뭐 경제적인 뭐 보상이나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살아서 돌아온 국군포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첫 국군포로가 조창호 오기 전에 국군포로 2분이 왔어요. 이 한 분이 엄청 도도했어요. 그때 당시 이 분이 60대에 왔어요. 이분이 전역을 마친다고 국방부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담당자가 그 국군포로에다가 봉투로 30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국군포로가 300만 봉투를 받는 순간 이 300만 봉투를 담당자 얼굴에다 뿌리내 깔았어요. 야, 이 새끼야. 네 지금 책상에 앉아서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지만은 네가 이 평화가 없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냐? 나 10대에 18살이 군복 입고 나갔다가 60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목숨값이 딸랑 300만 밖에 안 되냐고. 내 이 300만 안 가지겠다고 300만 봉투로 얼굴에다가 던졌어요. 던지니까 이 담당자는 법이 없어 못 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당시 그 다음에는 조창호 쏘이가 그 다음에 3번째로 왔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창호 쏘이가 올 때는 배를 타고 왔는데 조창호 쏘이는 북한에서 배를 가지고 온 게 아니 중국에 왔어요. 그래서 부록부가 조창호네 집에 건너가서 조창호를 데려왔는데 그때 당시는 대사관이고 뭐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 북한이 없다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국군포로 없다 이렇게 되고 내 군번이 이렇다 내 집이 이기다 이렇게 되는데 당신들은 북한에서 공민증을 받았지 않냐. 당신들은 북한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국가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조창호 쏘이는 배 밑에 있잖아. 숨어서. 영화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왔어요. 네. 그래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언론을 탔어요. 여기서 난리 났죠. 법을 만들자. 그래 군사 전문가들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동 대회에 관한 법. 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김문수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 됐어요. 그래서 김문수 의원이 대통령 특별법으로 국군포로 송환동 대회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 돌아온 국군포로는 살아왔다 해서 등록포로 기준에 포함한다. 등록포로 기준에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대우 예우를 준다 하는 법조항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온 국군포로에게는 자기가 전쟁 때 국군이 됐으니까 군번을 가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포로 기간을 군복무로 쳐줬어요. 포로 기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6년, 60년 이 기간에 대한 보수, 퇴직금, 그 다음에 주거지원금 이렇게 해서 돈을 계산해 줬어요. 그래 돈을 계산해 줬는데 그 이후에 법이 만들어져서 조창호 중위가 언론을 탄 이후에 그게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조창호 쏘이가 94년도에 왔어요. 그런데 대통령 시행령이 공포돼가지고 시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에 온 사람들은 돈 하나도 못하고 기다렸어요. 이 법이 나올 때까지. 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와서 처음에 와서 힘들었죠. 친척들이 나이 들어왔다고 해서 받아 안 주고 어찌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임대 아파트를 막 줬어요. 국군포로도 1등급, 2등급, 3등급 포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군포로가 80분 온 중에서 1등급 포로는 한 명도 없어요. 어떤 거를 1등급 포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총 잡고 나갔다가 포로는 대대 적대 행위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는 북한 당리 뭐 순종하지 않고 그게 북한에서는 생존 안 되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등급이다 해서 그래 1등급 포로는 하나도 없고 80분 중에서 조창호 쏘이를 비롯해서 2등급 포로가 9분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뭐인가 단 그 정부에 굽신거렸지만은 수능을 했지만은 대신 노동당에 들지 않고 뭐 입당도 안 하고 그다음에는 전쟁 때 그 인민군에 끌려 안 가고 단 국군이라는 거 지키고 살다가 포로된 사람. 이런 사람은 2등급 포로를 했는데 2등급은 9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0분 중에서 71명은 몽딱 3등급 포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은 뭐 10대 20대의 나이에 죽음 앞에서 죽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지 죽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한 개 소대 한 개 중대가 포로되면은 그 중대장이 이제처럼 잡히게 되니까 인민국 군복 입어 인민국 군복 입어서 여기에 또 싸웠다가 또 이게 또 철수하면 또 포로 수용소에 가까 뭐 집단 끌려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수능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늘상 국방부하고 내가 정부하고 요구하는 게 뭐인가 돼지고기에 등급이 있지 국군 포로는 똑같이 포로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걸쳐서 아우지 탄광시 짐승같이 살았는데 왜 등급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또 국군 포로는 살아왔다 해서 어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국정원에서 살아온 걸 다 진술했대서 그 사람은 믿는다 해서 그 사람들은 등급 포로에서 그 사람을 하게 되는 보수 퇴직금 주지만은 유해도 국군 포로도 죽어서라도 왔어요. 이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 유해는 땡전 한 푼 없어요. 유해는. 그리고 살아온 국군 포로들도 정부는 국군 포로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군 포로들을 다 버렸어요. 국군 포로 정부가 한 명 송환을 못했고 유해 항구도 국가가 송환 안 했어요. 그렇게 됐다 하면은 자기들이 미안해야죠. 국군 포로들에게 국가가 사과해야 돼요. 너네 아버지들을 모셔모아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국가는 그것이 당당한 걸 해요. 그리고 국가가 왜 당당하다 하는가 우리 이 살아온 국군 포로는 살아왔다 해서 당사자가 왔다 해서 어른 대접을 해주겠다고 예의를 해준다 하지만은 국군 포로 자녀들이 아버지 총살당하고 그다음 정치범에 갔고 이렇게 된 자식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너네 아버지들은 죽었기 때문에
너 아버지 자녀인지 아이 한 거는 인정도 못하지만은 대신 너 아버지들은 6.25 전쟁에 참가한 것만 국군을 친다. 왜? 너네 아버지들은 6.25 전쟁에 군번을 안고 국군을 했다. 그 위에 탄강에서 살아서 죽은 거는 탄강에서 들어갔다 하는 자체는 사회다. 군대 가서 일한 것만은 국군이고, 그 다음에 탄강에서 일한 거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네 아버지는 군무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살아온 사람은 국군이고, 죽은 사람은 탄강에서 죽었다 해서 그 사람들은 군무를 한다. 그걸 왜 이 대한민국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나라가 왜 인권 차별을 하냐? 나는 그걸 주장하죠. 그러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국민이서 국가가 있고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버렸냐? 왜 나라를 위해서 총잡은 10대, 20대 국군 포로들은 왜 버렸고 국군 포로들은 왜 국군 포로 존재를 인정 안 하냐? 죽은 자도 국군 포로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탄강에서 축제에서 죽어서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북한에서 국군 포로 자녀를 태어나서 억울했지. 그 다음에 국군 포로 자녀를 태어나서 연자제를 받았는데 아버지들도 이산가족 연자제, 국군 포로 연자제, 우리도 또 연달아 국군 포로 연자제, 이산가족 연자제, 거기에다가 이제 인권차별이 연자제, 우리는. 여기다가 말 붙이면 붙인 대로 자식들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가 왜 존재하는, 우리 헌법이 되죠.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는 국군 포로를 한 분을 송환을 못했고 유해도 한 분을 송환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때요? 미국은 뼈 한 조각도 돈 주고 사오는 나라고, 그리고 미국은 그 후손들에게 국가가 미안하다고 죽을 때까지 예우를 해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미국이 됐지 않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가 돼야 되겠는데 이게 국가감이 없는 나라예요. 조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좀 더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평양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국군 포로들은 막 흥분돼가지고 왜 흥분되냐. 국가 통수권자가 어찌다 북한을 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설에 그때 당시는 북한에 2000년대가 TV 없었어요. 고난의 행군이 그냥 지속되니까 TV란 TV 집에서 다 팔아먹고 못 사는 집이 더 많았어요. 꽃집이가 더 많을 때. 그렇게 되니까 국군 포로들은 그때 당시 나이가 다 7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 70이 넘었는데 이 노인네들은 어제는 탄강에서 그 연료보장 받고 일을 못할 나이까 집에서 다 소토지 하거나 뭐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이 왔다가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못하고 말 못하지. 그걸 말을 못하지. 약간 이 국가 통수권자 왔으니까 우리를 데려가 우리만 하겠지. 이모도 그때 당시 막 사람이 67명 북한에서 막 데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흥분돼가지고 TV 있는 집에 그저 찾아가서 그 집에서 데려가 놓지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TV를 보느라고 김대중이 왔다 돌아갈 때까지 그 TV를 다 빠짐없이 봤대요. 근데 거기서는 국군 포로란 이름도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 회원들 중에서 아버지가 학교를 갔다니까 아버지가 체격이 1m80 대요. 그렇게 되는데 학교 갔다 나와서 아버지를 찾을까 아버지 없더래요. 근데 창고 문 열니까 창고에 목을 메고 죽었더래 아버지가 자살하고. 그러니까 그 TV를 보는 순간 오전에 고향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자결해서 아버지 모금에 자살해 죽은 자녀도 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지금 온 우리 아버지들이 그 전우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버려진 영웅들 43화란 다큐멘터리 영화에 할아버지들을 이제처럼 인터뷰하는 그 장면을 거기다 였지 않아요. 그 국군포로가 말씀하시는 게 김대중이 와서 우리는 그때 겉으로 말을 못해도 TV로 봤는데 우리를 데려가려 하는데 말 한마디 없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처럼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노동신문을
다른 집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노동신문을 볼까. 노동신문에 김대중이 돌아가면서 풍산개를 2마리를 가져갔더라. 그렇게 됐는데 또 며칠 있다가 노동신문 가져올까 풍산개를 가져간데 그 풍산개가 새끼를 낳았다면서 우리 둘이 강아지 이름을 우리 둘이서 자기네 둘이 뭐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둘이라는 이름을 지은 노동신문이 이렇게 쫙 나게 되니까 그걸 기억해. 그걸 국군포로들은 거기에서 보고 야 너네 둘이 뭐 하겠다는 게 너네 둘이 우리들을 다 버리고 뭐 하겠다는 거고 아버지들 거기서 절망을 했고 죽은 사람도 많았고 그때 당시 그때부터 탈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시작하게 해서 2000년도에 제일 많이 왔죠. 1994년도에 조창호가 오고 그 다음에는 2000년대에 엄청 많이 왔어요. 그리고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007년도, 8년도에 많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2010년도까지 80분이 왔어요. 그래 80분이 지금 국군포로들이 한결같이 김대중이 왔다가 우리를 왜 국군포로라는 이름도 안 불렀냐. 이래서 그때 당시 자기네 억울했다. 왜 국가가 버렸냐 우리를. 그때 자기가 한국에 왔으니까 그것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르신은 나한테다가 자기 TV에 나가서 국민들인데 또 뭐 하고 싶다. 그래 아버지 인터뷰를 해서 시사창 그 출연시했어요. 기차는 북으로 가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나와서 모든 국민들을 울렸어요. 그래 울렸는데 저 못 봤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 한번 찾아볼게요.